안녕하세요. 멤버스 성형외과 천지훈 원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눈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성형을 처음 하는 분들한테 제일 먼저 접하게 되는 수술이 거의 눈 수술이죠. 그리고 이제 눈 수술이 잘 되면 코 수술, 그다음에 안면윤곽 이런 쪽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참 상담을 하면 오히려 여러 군데 병원을 다녀오신 분들 상담하기가 더 어려워요. 처음 오시는 분들이나 저희 병원을 믿고 오시는 분들은 상담하기가 상당히 편한데 다른 병원들을 다녀서 성형 정보에 대해서 많이 듣고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왜 힘드냐 그러면 각 선생님들마다 취향이 다 달라요. 똑같은 눈도 어떤 선생님은 메모를 권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절개를 권하기도 합니다. 그거야 이제 선생님들의 취향이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간섭할 수 있는 부분은 전혀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은 안검하수인데요. 다른 병원에서 이제 무조건 이마 쓰면은 안검하수 수술을 해야 된다. 선생님들이 상담을 해요. 그리고 수술은 눈매 교정을 해야 된다. 눈매 교정은 결국은 눈 뜨는 근육을 묶어줘요. 강하게 묶어줘가지고 눈이 좀 잘 떠지게끔, 그러니까 졸려 보이는 친구들을 눈이 시원하게 떠지게끔, 한마디로 눈 근육을 강화시키는 수술입니다. 근데 이마를 쓰는 기전은 두 가지란 말이에요. 이마를 쓰면 무조건 안검하수가 아니에요. 우리 눈에 보면 자, 이 안쪽에 이렇게 까맣게 칠해진 이게 동공이에요. 동공. 카메라 렌즈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뇌는 동공을 가리는 어떤 행위도 못하게 해버려요. 그래서 눈뜨기 힘이 약해서 안검하수인 경우에는 이렇게 부위가 내려와 있기 때문에 가려지기 때문에 2차 근육인 이마를 쓰게 해요. 이마를 쓰면 이렇게 이제 눈이 더 떠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눈을 뜰 때 바로 이마를 쓰게 만들어 버립니다. 근데 혼돈하면 안 되는 게 피부가 처진 경우가 있어요. 피부가 너무 처져서 나이 드신 분들 처지면 어떻게 돼요? 똑같이 동공을 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검하수인 경우가 첫 번째 원인일 수 있고 두 번째 원인은 피부가 처져서요. 그런 분들을 피부를 살짝 올려보면 눈뜨는 힘은 상당히 좋아요. 그런 분들한테 안검하수 수술을 권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런 분들은 그냥 절개로 처진 피부 제거하고 쌍꺼풀만 만들어주면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다른 병원 실장님들이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경우에 환자분들 대하고 성형외과 선생님들이 좀 권할 때는 물론 과하게 안검하수가 필요 없는 환자들한테 안검하수 비용이 더 비싸기 때문에 안검하수 수술을 해야 된다 해놓고는 실질적으로 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안검하수 수술을 하러 들어가 보면 이렇게 눈뜨리 힘이 좋단 말이에요. 처져 있는 게 문제인 거죠. 이제 그런 경우는 이제 쌍꺼풀 수술만 하고 나오고 이제 환자들은 안검하수 수술을 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 성형외과 전문의 선생님들도 이런 부분을 판단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성형외과 실장님들 같은 경우는 전문적인 의학 지식을 많이 갖고 있는 편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환자가 이마를 좀 쓰거나 눈이 졸려 보이거나 그러면 무조건 안검하수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눈뜨는 힘이 아무 이상 없는 환자들이 이 안검하수 수술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또 저희 병원에 와서 상담받는데 제가 보기에는 안검하수가 없어요. 그러면 환자는 이상하죠. 안검하수가 있다고 했는데 저희 병원에서는 제가 설명을 해주면 선생님이 잘 모르셔서 안검하수 수술을 잘 안 하셔서 그러나 아니면은 안검하수를 캐치를 못 하시는 건가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모든 수술은 원인을 알아야 됩니다. 눈뜨는 힘이 약한 것인지 피부가 처진 건지 원인을 정확히 알아야 수술을 결정하는데 어렵지 않다라는 거죠. 가장 힘든 경우가 안검하수인지 아닌지 이걸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이에요. 근데 이제 처음 저희 병원에 오시거나 이제 지인 소개로 오시는 분들은 제가 판단해서 수술을 정확히 이렇게 한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상담하기가 좀 더 편안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마를 쓴다 라고 해서 안검하수다 그건 반드시는 아니라는 거죠. 안검하수일 수 있지만 피부가 단순히 처져서 그렇다라는 거죠. 그런 이유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피부가 처졌는데 안검하수 수술을 해버린다. 선생님들 모르고 이 환자 안검하수다 해버렸어요. 근데 실제로 눈 뜨는 힘은 좋아요. 그럼 수술을 하고 나면 어떤 현상이 되냐? 너무 눈이 불 뜨는 거예요.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300안이 아니고 400안이 생겨요. 400안. 안쪽이 흰자리 100, 200, 아래쪽에 300, 위쪽이 400. 300안 내지는 400안이 생기게 되는데 400안 위쪽 흰자리까지 보여버리는 거죠. 그러면 인상이 굉장히 사람들이 볼 때마다 이제 너무 인위적이고 놀란 표정을 짓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문제는 뭐냐 그러면 눈을 부릅뜨게 만들어 놓으면 눈 두덩이는 더 두툼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눈을 살짝 아래쪽으로 보면 눈 두덩이가 살짝 가라앉아요. 근데 눈을 부릅뜨게 되면 두덩이가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안구마스가 필요 없는 환자들을 수술을 시켜놓고 나면 눈 동자가 너무 많이 보이는 것도 문제지만 두 번째 문제는 이제 눈 두덩이가 두툼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정확히 상담을 잘 받아보시고 수술에 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예전에 제가 앞팀, 뒤팀에 대해서도 영상을 찍어서 올렸는데 앞팀이라는 게 이렇게 보통은 이제 몽고주름이 많아 이렇게 있는 환자들한테 권하는데 몽고주름이 없는 환자들도 있어요. 물론 두 케이스는 수술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근데 이렇게 몽고주름이 내려와 있는 경우에는 흔히 선생님들이 앞팀 플러스 윗팀이라고까지 해서 조금 상품화 시켜가지고 이제 수술비를 과다하게 청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그냥 일반적인 앞팀 하면 어느 정도 윗팀이 돼버립니다. 물론 수술 방법에 따라서 다르죠. 제가 하는 수술법이 이쪽에 있는 피부를 위쪽으로 끌어올려 버리기 때문에 이 아래쪽으로 내려와 있는 몽고주름이 훨씬 더 개선돼 버립니다. 100% 좋아지는 건 아니고요. 보통 한 70~80% 개선됩니다. 100% 좋아지게끔 하는 환자들은 너무 많이 과다하게 당겨버리면 전체적인 얼굴의 구조가 깨져버리게 됩니다. 눈이 몰려 보이게 되는 현상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뒤팀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우리가 얼굴이 대부분은 비대칭이에요. 한쪽 눈꼬리가 올라가 있는 분들은 왜 올라가 있냐 그러면 눈의 문제가 아니고 광대 때문에 그래요. 광대가 한쪽에 올라가면 따라 올라가요. 다른 쪽보다. 그런 경우에는 이쪽은 놔두고 반대쪽, 괜찮은 쪽은 놔두고 문제가 있는 쪽을 끌어내리면서 이제 뒤팀을 합니다. 해서 끌어내려 놓으면 밸런스가 어느 정도 맞게 됩니다. 근데 D팀을 환자분들이 이제 D팀 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오는데 제가 악물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케이스냐 그러면 항상 검은 눈동자는 흰자와 흰자의 사이에 있어야 돼요. 안쪽 흰자위가 50% 보여야 되고요. 바깥쪽 흰자위가 50% 보여야 돼요. 근데 딱 중앙이 있는데 D팀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D가 넓어지면서 D가 60% 보이게 되고 안쪽은 40% 보이게 돼서 D 흰자위가 너무 많이 보이게 된다는 거죠. 그럼 어떤 현상이 발생하느냐? 검은 눈동자가 안쪽으로 간 것처럼 가성 내사시처럼 바깥쪽 흰자위가 너무 많이 보이니까 안쪽 흰자위가 덜 보이게 되고 가운데 있는 검은 눈동자가 마치 안쪽으로 코 쪽으로 가버리게 돼서 가성 내사시처럼 보여서 밸런스가 깨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D팀은 이렇게 눈꼬리가 좀 올라가 있거나 안 그러면 어느 정도 앞부분보다는 뒷부분의 흰자위가 조금 덜 보이는 환자들한테 권해야 되는 거지 일반적인 수술처럼 해서 쌍꺼풀 하면 무조건 앞뒤팀 다 해야 됩니다. 꼭 그거는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명심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양쪽이 다 짧다. 그런 경우에는 어차피 한 40% 밖에 흰자위가 안 보이니까 앞팀하고 뒤팀하고 같이 해버리면 되겠죠. 우리가 수술을 결정할 때는 이런 부분까지도 좀 고려를 해서 수술을 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눈 밑 지방 이렇게 이제 눈 밑에 아이백이라고 그러죠. 눈 밑에 이렇게 지방이 이렇게 차서 젊은 분들도 있어요. 고등학생 나이에 준해서 물론 이제 나이가 들수록 이 눈 밑 지방이 더 볼록하게 나오는 환자들이 많죠. 근데 중학생, 고등학생들도 선천적으로 유전적으로 해서 좀 나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이 수술은 되도록이면 빨리 해주는 게 좋습니다. 두면 들수록 계속 심해지고 피곤하면 더 블룩 나오고 색깔도 더 검붉게 보이고 그러면 이 수술을 하게 되면은 튀어나오는 거는 무조건 좋아집니다. 근데 이제 다크서클이 문제인데 다크서클의 원인은 두 가지예요. 피부 착색이 있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지방이에요. 이 지방이 뿌룩 나온 경우에는 왜 다크서클을 만들어 버리느냐 이 지방을 먹여 살리는 혈관들이 여기 가 있어요. 근데 이 혈관들이 우리 손등 피부 보면은 혈관들 지나가는 데 보면 녹색이죠. 그 색깔이 비치는 겁니다. 그래서 피부란 경우는 이 혈관들이 늘어나 버려요. 직경이 넓어져 버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손에 있는 혈관처럼 녹색으로 아니면 검게 보이는 거죠. 그러고 나서 충분히 수면을 취하고 잘 잔 날은 딱 보면 눈밑이 좋아지다. 왜? 혈관이 탄력을 얻는 거죠. 수면을 잘 취했기 때문에 축소됩니다. 작아져요. 그러면은 그 혈관이 축소되니까 어떻게 돼요? 덜 비치겠죠. 손등에 있는 혈관이 없는 부위 보면은 하얗죠. 그렇게 이제 색깔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되도록이면 빨리 수술하는 게 좋아요. 두면 둘수록 이 늘어난 피부가 돌아오는 회복 속도가 굉장히 느리게 됩니다. 그래서 10대든 20대든 60대 분이든 70대 분이든 아이백이 있다 그러면 이 수술은 제가 좀 적극적으로 권하는 편이에요.
수술을 결막적, 안쪽으로 해서 수술을 하기 때문에 흉터도 없고 회복도 1, 2주 안에 다 끝나게 됩니다. 적극적으로 권해야 되는 수술이 있고 조금 소극적으로 권해야 되는 수술들이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렇게 제가 이제 좀 환자분들을 대하면서 좀 답답했던 부분, 안검 하수냐 아니냐, 그 다음에 앞팀, 뒤팀 꼭 해야 되느냐, 눈밑 지방 수술을 재배치 수술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평소에 이제 환자분들한테 이제 상담하고 그러면서 제가 조금 답답했던 부분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번에도 제가 꼭 앞팀, 뒤팀 어떤 테마를 가지고 얘기를 할 게 아니고 전반적으로 환자분들이 이제 궁금해하는 부분, 그리고 제가 상담하면서 조금 다르게 느꼈던 부분에 대해서 다시 영상을 집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